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원에서 온 김요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가족 관계, 가족의 발견 중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들 감정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아버지 그러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맞나? 우리 아버님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제 외모를 좀 보시면 제가 한국 아버지와 미국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지만 물론 이렇게 보면 아버지 닮은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많이 닮았죠? 예, 저거는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웃는 모습을 한 거고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좀 하는데 그 협조하지 않으면 이 혁대를 동원하셨던 분이긴 한데요. 이거는 편집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제가 진짜 우리 아버지 아들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버지 사람들이 다 엄마 닮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 닮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루는 우리 집에 전화가 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는요, 그 전화가 100통이 오면 99통은 한 사람 전화예요. 아버지만 찾는 전화. 근데 다 아버지 찾는 전화인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버지가 주로 안 계세요. 많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와도 아버님 안 계시다고 하면 저쪽에서 짜증내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전화 잘못 받으면 아버지가 와서 또 야단치시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전화가 울리는데 아무도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여보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 그냥 받았는데 그 전화하신 분이 제가 여보세요 그러는 그 목소리에 제 목소리를 듣고 제가 우리 아버지인지 그분이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그런 사람 있죠. 전화하면 자기 용무만 말하는 사람. 남의 얘기 안 듣고 따발총 쏘듯이 따다다다다다 나가는 그런 사람이 저희 이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막 전화를 막 말씀을 하시는데 막 보니까 아버님한테 이야기할 내용들이 남편 흉도 보고 뭐 무슨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5분이 지났을까? 제가 그랬어요. 저 요셉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요. 황당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막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참 통하기 어려운 분하고 그냥 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쏟아놓으셨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똑같은 분이 또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집에 잘 안 계신 아버님이 해외여행 가셨다가 마침 들어오셔서 낮인데 집에 계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 그냥 전화 받으셨죠. 여보세요? 상대방이 똑같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말고 여보세요만 듣고 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는 줄 아냐? 니네 아버지 좀 빨리 바꿔!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은 아닌 밤에 홍두깨입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 아니 니네 아버지 바꾸라는 말에 아버님이 뭐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엄격결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사람마다 닮는 게 달라요. 억양이 닮든 말투가 닮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초점 맞추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교와 또 대학원은 제가 미국에서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한국 교포 청소년들 일을 하게 됐어요. 청소년 상담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에만 그런 거 아니라 청소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너무 많이 있는 이야기라 또 새롭지도 않지만 북한이 뭐 쳐들어오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애들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들으셨는데.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서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가진 그 가정의 상황들을 보고요. 제 안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참 쉬운 관계가 아니구나. 그리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어렵고 헷갈리는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혹시나 좀 그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진솔하게 오늘 좀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세 가지예요. 넘버 원, 어렵지 않다. 넘버 투, 조금 어렵다. 넘버 쓰리, 매우 너무 많이 힘들다. 셋 중에 하나, 둘, 셋. 예,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1번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예, 1번이 안 보이세요. 1번 딱 한 분 계시다. 야, 저분은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별나라에서 오신 분 같. 애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답인데 사실은. 애 키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10명도 키웠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 하나 키우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우리가 출산율이 제일 낮은 이유를 유심히 생각해 보면 애 키우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 키우고 나서는 두 번 다시 안 키운다. 이런 생각해서 안 낳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공부를 사실 패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학위하면서 공부를 그걸 했을 때 책을 읽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책을 분석해 보면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각각의 다른 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은 엄마가 키워야 된다. 한 분은 엄마가 키우면 절대로 안 된다.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된다. 아이들이 원하는 거 절대로 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책들은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헷갈리는 이유가 있죠. 저는 미국 엄마, 한국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헷갈려요. 저는 자녀를 안 길러도 헷갈리는 사람인데 자녀 나니까 더 헷갈리는 거 있죠. 현대 가정에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그 부담이 많아요. 요즘 대전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치동 전세 사는 사람들이요. 그 이유가 그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잘 교육하겠다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그 부담감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한국의 가정들, 현대 가정들은 굉장히 자녀 중심적인 가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집을 방문하면 알 수 있어요, 금방. 어떻게 알면 되냐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냉장고 열어보면 알아요. 자녀 중심적인 가정은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들이 아이들한테 맞춰 있어. 그러면 자녀 중심적이에요. 리모컨을 보면 알 수 있어. 딱 리모컨 딱 켜보면 만화 영화 뭐 이런 거 나오고 어린이 방송 뭐 이런 거 나오고 애들이 좋아하는 무슨 K-팝 스타 뭐 이런 거 나오면 근데 이제 무슨 교양 프로그램이나 무슨 기독교 TV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부모 중심에 애들은 그거 안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공식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뭐냐면 부모가 자녀 중심이면 좋은 부모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녀를 잘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부모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반문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심리학자 잔 러스맨드에 의하면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자녀 중심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면 할수록 부모의 역할은 더 힘들어진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애 클 때 보면 애 많이 먹여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조금 깨우친 우리 현대 부모님들의 생각은 다르죠. 애 많이 먹이면 음식을 무조건 많이 먹이면 됩니까?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이면 사랑 많이 하는 부모인가요? 아니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애들이 성인병 걸리고 비만 걸려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이는 거는 그래요. 그렇죠? 그럼 아이하고 어른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 음식의 양을 아이와 어른과 어떻게 하나요? 구별해서 주죠. 아이는 더 작은 그릇, 그렇죠? 그 아이가 필요하지만 열량이 필요하지만 어른만큼 열량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많이 먹는 아이들, 그냥 절제하지 않고 먹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이제 병이 걸리고 사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건데 관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로스먼드 박사님의 글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이 과잉 관심을 받을 때 과잉 섭취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당히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관심과 너무나 많은 집중과 조명을 받게 되면 그 아이는 힘든 아이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또 친정이 아내 시댁이 그러니까 아니야 시댁은 우리 집이고 아내의 집을 뭐라 그러죠? 처가댁이 제가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처가댁이 LA에 있어서 가끔 비행기를 타고 처가댁 방문을 갑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렸을 때에 이 처가댁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참 그 말씀을 안 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둘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는 정말 우리 그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같이 이제 신혼을 살림을 차렸는데 그때 막 그 도로나 이런 데 표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근데 제가 굉장히 순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시책을 잘 따르자. 그래서 우리 둘이 약속했어요. 아들 딸 둘만 낳고 우리는 그렇게 키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잘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도 미리 골라놨어요. 그 아주 이쁜 이름, 또 우리는 또 성경적인 이름을 골랐는데 아로니하고 샤론이. 이름이 이쁘죠. 그런데 저희는 생각을 안 했는데 셋째가 생겼어요. 생긴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안 돼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셋째가 임신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셋째가 나왔는데 이름을 정해내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둘만 날 생각을 해서 그 딱 좋은 이름 2개를 골라놨거든요. 근데 셋째가 나와가지고 참 곤란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서 어린 학교에 있는 애들한테 좀 고민을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얘들아, 우리 큰애는 아론이고 둘째는 샤론인데 셋째가 생겼는데 이름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학교 애들이 참 가관이에요. 메론이라고 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간 근데 메론이라고 못 짓고 그냥 은진이라고 줬어요. 근데 또 넷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애 4명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자주는 못 가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내 방송이. 이제 이륙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그다음에 이 비행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만약에 이제 물에 내려야 되면 구명조끼는 어디 있고 이런 거 다 설명하면서 근데 거기에 영상으로도 나오는데 이 기내에 갑자기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 위에서 마스크가 내려온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나는 굉장히 내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방송이 뭔지 아세요? 마스크는 반드시 부모가 먼저 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끼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소가 없어서 하고 지금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엄마 심리는 어때요? 자기가 쓰겠어요? 애를 씌우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여기 엄마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임상적으로 이미 경험적으로 비행기 회사는 아는 거예요. 부모가 마스크를 껴야 뭐가 되죠?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가정들이 정말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들까지 간 비상사태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저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너무 자녀를 위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애한테 마스크 씌워주려고 하고 있는 우리 많은 엄마 아빠들의 그 에너지가 자기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부모 중심적인 부모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행복과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관심을 많이 주면 아이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져요. 관심은 그러한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관심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삶 속의 안정이고요. 자기의 삶 가운데에 자기가 아닌 정말 자기보다 삶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지혜가 중심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독립적인 아이, 의존적인 아이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요. 우리 독립적인 아이가 오히려 부모의 권위가 잘 세워진 가정에서 많이 나온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것을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 삶 속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이국적으로 생기니까 처음에는 동네 나가서 놀면 애들이 많이 이렇게 저를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졸졸졸 따라와서 처음에는 인기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좋아했는데 조금 머리가 커서 보니까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해서 따라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저는 학교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때 외국인 학교가 서울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저는 은근히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배려를 하면 놀림받고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왕따 당하는 그런 그냥 동네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좀 저를 위해서 그런 학교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몇 달 전에 아버님이 하루는 오시더니 이제 저를 보시더니 그래요. 요셉아, 아빠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요셉이는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인계국민학교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생긴 거는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지만 네 혈관에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고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고등학교까지는 한국 학교 나올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미국 분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좀 민주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아랑곳 없이 엄마 아빠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운동장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애들 그냥 막 놀고 있었어요. 옛날에 노는 게 뭐 있었습니까? 놀이터에 놀이시설도 거의 없고 남자애들은 제기 차고 있었어요. 여자애들은 고무줄 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남자애들은 그 고무줄 끊으려고 면도기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데 놀던 게 다 멈추고 애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여자가 조그만 미국 애를 하나 데리고 학교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오는데 저는 첫날 학교 가고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의견,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 집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든 싫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자, 우리 아버지가 신이 아닌 이상 그분이 생각이 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틀리든 옳든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 생각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사실 외국인 학교도 가고 싶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훨씬 제 인생이 편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제일 감사합니다. 그때의 제 생각하고 다른 아버지의 생각을 관철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저에게 심어주셨던 거는 지금 저에게 재산이라니까. 제가 이 방송을 어떻게 나와요? 근데 외국인 학교 갔으면 지금 저는 한국말 잘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물론 뭐 사람마다 부모마다 가정마다 자기가 자녀를 향해서 생각들은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중심은 이거예요. 부모의 결정과 부모의 권위를 우리 자녀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나쁜 부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한 아이들이 많아요. 장애우도 많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많은 틱 신드롬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불안의 요인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만 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선택권들을 아이들한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민주적이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것, 우리 부모가 필연적으로 줘야 될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집보다도 좋은 옷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따라 하실까요? 공경. 예. 생각해 보셨어요? 공경은 누가 가르치는 거지? 공경은 어디서 배우지? 근데 공경 안 배워도 성공하고 잘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애라고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개도 40일, 망아지도 6개월이면 부모랑 떨어질 수 있는데 너는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니? 미안하지만 개만도 못하고 망아지도 만도 못한 아직도 14살인데 14년을 살고 있어? 16년을 살고 있냐고. 아니 왜? 개 같으면 벌써 나갔을 텐데 왜 너는 여태 있냐고.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50이 넘거든요. 근데 아직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진짜 개만도 못한 사람 같은 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공과 행복의 잣대가 동물하고 인간하고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개는 행복을 관계에서 별로 찾지 않아요. 강아지가 엄마한테 화나가지고 가출한 강아지 봤어요? 가출은 하긴 하는데 그런 때문에 가출하진 않지요. 짐승은, 동물은 생존적인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하면 행복해요. 근데 그거 배우는 거는 40일밖에 안 걸려요. 길어야 6개월.
독립적으로 신체적인 동물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그거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18년, 20년을 부모 밑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먹고 자고 싸는 게 우리 행복의 잣대라면 그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문제는 인간의 행복의 잣대는 다른 곳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관계가 나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궁궐 같은 집을 살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나쁘면 그 집에 들어앉아 있고 싶지 않아서 게임방, PC방을 해도 맨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 하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관계의 기본은 뭘까? RESPECT, respect, 존중과 공경이에요. 그런데 공경이 배워질 수 있는 곳은 학원이나 학교에서가 아니에요. 저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기 이전에 이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배워져야 하는 관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18년 동안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만물의 영장이면서 가장 영특하면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너 공경해라, 너 부모를 잘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의 관계가 저는 부모 자식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보다 선행돼야 되는 이유 부모가 중심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는 어머님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님이 어머니를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제 안에 진짜 공경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 지금 80이 다 되신 80이 넘으신 저희 아버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날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전 토요일인가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님이 딸 보러 간다고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을 못 만났어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모셔다 드리고 아버님은 늦게 집에 들어오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침대에다가 카드를 하나 써놓으신 거예요. 날짜가 2009년 5월 22일, 5년 전 이야기네요. 그런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어라, 어머니는 영어로 쓰시거든요. Dearest Billy, 사랑하고 존경하는 빌리, I will miss you. 나는 당신을 미스할 거야. Hurry to California. 빨리 저 있는 캘리포니아로 오세요. Don't work all the time. 항상 일만 하지 마세요. Play some. 좀 노세요. See you soon. 곧 뵐게요. I'm happy that you are healthy and strong. 나는 당신이 건강하고 튼튼해서 너무 좋아요. I love you very, very much. 나는 당신을 매우 매우 사랑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You are the greatest husband on earth. 당신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남편이에요. Love and hugs, Trudy. 저희 아버지의 삶 속에 아내가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공경을 표현해주는 것과 미치는 파워가 얼마나 큰지 저는 보았거든요. 어머니가 저에게 공경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삶과 그것을 얼마나 그렇다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잘해주시는가? 잘해주시기도 해요. 안마도 하고 발 마사지도 해주지만 때로는 상처도 입히고 그러세요. 그러나 공경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제 삶 속에서 모델링해주는 상호간에 서로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사랑과 공경을 표현하는 그 모습 속에 아직도 저는 공경을 배우고 있답니다. 제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요. 그 어머니가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네, 잠깐 일어나셔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공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공경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이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물을 소나 낙타나 양을 가운데를 딱 잘라서 좀 잔인합니다. 그 동물의 피가 빨간 주단처럼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맨발로 아버지들이 걸어가요. 이게 중동의 결혼 문화였어요. 이런 결혼 약속을 누가 좀 많이 깨트리세요. 제가 증인 중에 하나고요. 증거물 1호인데요. 남편은 약속을 어깁니다. 제가 신분이 목사이지만 아내한테 못 쓸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 상상에만 맡길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내가 약속을 지킨다는 개념보다 사실은 약속이 우리를 지킨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